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선구자의 발자취, 우리 삼육대학의 발전을 위해서 지대한 공을 세우신 한 분을 소개합니다. 이름은 조지 하레이. 1961년부터 1981년 한 20년 동안 삼육대학 농과 주로 낙농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이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아주 아름다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낙천적이고 유머가 많으신 분이에요. 얼굴이 이게 모습이 나오는데 아주 성격이 좋다 보니까 친구가 많았다고 그럽니다. 365U 아시나요? 365U? 많이들 아시네요. 365U. 서울우유도 있고 연세우유도 있고 그런데 365U가 서울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패키지가 아니라 이게 유리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갖고 특수하게 이렇게 팔려나가는데 그 맛 보셨나요? 굉장히 참 진했어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우유가 굉장히 소우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진한 맛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신앙을 받아들였나 이 과정을 보니까 재밌었습니다. 이 아버님이 젖소 농사, 그러니까 우유를 생산하는 낚는 젖소 농장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는데 이분은 이제 그 당시 고등학생 때 외삼촌이 계셨는데 외삼촌이 말썽 꾸리고 굉장히 참 게을르고 그 망나니, 한마디로 말해서 망나니 외삼촌이 계셨는데 아주 그냥 골치 아파서 그랬는데 어느 날 이분이 교회를 나가시고 몇 달을 지내더니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성실해지고 부지런해지고 아주 뭐 참 전에 망나니 짓 하던 거하고 전혀 관계없는 그렇게 사니까 그 아버지가 야 교회 다니려면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래갖고는 그 가족들이 그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는데 우리 어느 교회겠습니까? 예, 우리 재림교회죠. 재림교회를 와서 전도회를 참석하고 그 가족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침례를 받았어요. 아버지, 자기 동생들하고 같이. 그래갖고는 고등학교 다녔는데 앤드류스 고등학교로 옮겼어요. 전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칼레지. 그 당시는 이제 유니버시티가 아니라 이제 칼레지였습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졸업하고 난 다음에 한 1년 정도는 학교 선생으로 있다가 군대에서 소집 영장이 와서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배치받기를 어디로 배치받았냐면은 그때 마침 워커힐 근처에 있는 부대로 배치를 받았다 그럽니다. 근데 가서 뭘 하냐 봤더니 상관이 PX에서 근무하라고 그런 임무를 줬습니다. PX가 무엇인지 아세요? PX.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여자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모든 생활품을 판매하는 곳입니다. 각종 먹는 것부터 씹는 것이니 뭐 이런 것들이 그 당시는 미국 제품이라면 굉장히 인기 때 아닙니까? 미제라고 해갖고. 근데 첫 금요일 날 되는데 어떤 병사가 오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와요. 그러면서 오늘 저녁에 교회 안 갈래?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당신 나 교회 다니는 거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인사과에 근무하는데 병사들이 이렇게 전입이 오면은 다 살펴본답니다. 그래서 안실교인이다. 그것을 잘 살펴서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안내한다고 그래요. 첫 금요일 날 그 사람이 안내를 받아서 교회를 갔습니다. 그 당시는 미군들 또 미국인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냐면은 연합회 그 지하이홀이라고 연합회 안에 있는데 보면은 그 시조사 건물 옆에 이제 코너 부분에 있었는데 지금도 그 건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물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오후에는 각종 봉사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역할을 하다가 저녁에는 또 외국인들이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위생병원이었습니다. 위생병원에 가고 또 간호사들과도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즐겁게 지내다가 그 해에 간호원장을 만나서 간호원장하고 교제하다가 결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군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 번 연합회장이 찾아왔어요. 우리 대학교에 젖소들이 몇 마리 있는데 그것 좀 키우면서 선생님 우리 가르치지 않겠는가 교수로 초빙을 받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 고민을 하다가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제대를 하고 삼육대학을 들어가 보니까 전교생이 200명 그 당시 그러니까 그 당시니까 군대를 58년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 근무를 하고 그다음에 그 학교를 들어간 게 61년도입니다. 61년도 들어갔는데 61년도가 언제냐면은 5.16 나던 해예요. 5.16 젖소가 12마리 학생이 200명에 젖소가 12마리 학교가 그 당시 얼마나 가난한지 그 당시 경험하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삼육대학 안에 농장이요. 농장. 참 지금이야 그 건물들이 다 없어졌겠지만 그게 사진으로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박물관에 가면 굉장히 허름하고 상당히 옹삭해 보이는 그런 농장이었는데 12마리 젖소에서 젖이 뭐 얼마나 나오겠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 학교에 뭐 기숙사도 있고 선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를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200명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다 돈을 내는 학생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학생들은 고학을 하고 뭐 돈 없이도 다니고 말이지 굉장히 어렵게 지내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200명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쌀하고 연탄이나 이런 것은 이제 가게에서 부탁을 해서 이제 공급을 받는데 제때 때 돈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수실에서 그 쌀 주인이 학교로 들어갑니다 연락을 하면은 학교의 재무가 그거 듣고는 그냥 막 산으로 도망갔다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 수가 없으니까. 때때로 선생님들 그 일하는 직원들 월급들도 제대로 못 주고 굉장히 가난하게 근근히 지내놓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 2년 동안을 거기서 이제 교수 일을 하면서 낙농업을 이제 좀 이렇게 돕고 있는데 18마리 새끼를 낳는데 젖소가 새끼를 낳는데 암소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숫소를 낳아야 되겠습니까? 예? 암소죠. 암소가 그래서 18마리 낳는데 16마리가 순놈 2마리가 암놈 이거 되겠습니까? 그게 많은 거예요. 되지도 않은 거죠. 계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다가 1년 동안 자기가 안식년을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에 들어와서 공부를 1년, 그 분야에 대해서 더 공부해야겠다. 1년 하면서 자기가 아는 분, 조금이라도 접촉한 분들한테 전부 편지를 써갖고 삼육대학이라고 하는 데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니 좀 꼭 좀 도움을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편지로 아주 눈물나게 그냥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0개월 지나니까 그것이 이제 응답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주 비싼 소독기계, 그 뭐 우유가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독기계나 이런 게 있어서 잘 관리를 해갖고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그게 굉장히 비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은 젖소를 내겠다고 돈을 내고, 어떤 목사님 어머님은 또 돈 얼마를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모금이 돼갖고 20마리, 그 당시 라시아라 대학에서 저기 그 소를 키웠는지 20마리를 거기서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마리를 사긴 샀는데 이거를 한국까지 대학교까지 가져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져야 되겠습니까? 비용이 좀 만만히 드는 게 아니죠. 계산해 보니까 엄청난 돈이 드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돈 없어요. 근데 마침 LA에 있는 와이드 메모리얼 그 병원에, 교회에 참석했는데 마침 원동지에 근무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셨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을 저녁에 만나갖고 통사장을 했답니다. 어디 방법이 없는데, 융자 받을 방법도 없고 방법이 없는데 이거 운송비만 좀 빌려주시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야 꼭 대학이 살겠습니다. 했더니 간절한 그 호소를 듣고 내가 운송비는 도와주는데 1년 안에 갚아라.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근데 그 당시 소가 한 마리 250불. 운송비가 250불. 그러니까 뭐 지금 60년대 초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차이가 많죠. 그래갖고는 그거를 어디 저쪽에서는, LA 쪽에서는 그게 안 되는지 샌프란시스코에서 20마리를 싣고 배에, 그 다음에 부산항에서 가는데 22일을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볏집을 사는데 한 3톤을 사갖고 가면서 청소해주면서 관리하면서 22일을 걸쳐서 이제 부산에 갔어요. 가서 거기서 이제 검역소에서 이제 있는 기간 동안에 새끼를 낳았어요. 근데 암소를 낳습니다. 야,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야, 복 터지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소를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기차를 타고 또 이제 그 태릉역까지 온 겁니다. 태릉역까지 왔는데 그 소들이 내려서 끌고 가려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걸로. 그러니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차에다가, 트럭에다가 끈을 이렇게 줄줄 매갖고 소를 갖다선 이게 좀 엮어 매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서서 끌고 갔겠죠. 그래갖고 거기서 관리를 잘 했는데, 처음에는 그 당시 하루에 300kg 젖소가 나왔다고 합니다. 300kg. 그런데 그 우유가, 우유죠. 우유가, 젖소가 아니라 우유가. 저는 때때로 이렇습니다. 우유가 300kg가 그 당시 나왔는데 20마리를 몰고 가고 관리하다 보니까 얼마까지 올랐냐면은 1200kg. 몇 배죠? 1200kg까지 올랐습니다. 그래갖고는 살림이 조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한 9년 후에는 돈을 좀 세이브해갖고, 그 다음에는 이제 73년도에 60마리를 이제 또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수해 가는 거예요. 그때는 또 이제 배가 아니라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소들이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그때는 한 마리에 한 마리에 450불 주고 운송비가 45,000불. 73년도에 그렇게 해서 비행기 타고 60마리 갔는데, 그 다음에 77년도, 4년 후에는 77년도에는 60마리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1년에 2번을 보낸 겁니다.
1년에 2번, 120마리. 그러다 보니까 120마리, 고전에 60마리, 또 고전에 또 20마리. 그래갖고 200마리, 총 200마리를 이렇게 보내게 됐습니다. 학교에서는 우리가 아시는 규모로 봤을 때는 많아봐야 40마리밖에 못 키우는 형편이었는데, 어떻게 키웠냐면 그 주위에 농가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 소를 젖을 내면 그 젖을 전량 학교에서 순매하겠다. 그래갖고는 굉장히 활발하게 서울에서는 삼육오기가 굉장히 인기였습니다. 진하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갖고는 학교 건물도 많이 짓고 그 수입원이 그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갖고 이분이 계실 때 6,000명까지 학생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2000년도 정도까지 이제 된 건데, 보면은 200명 수준의 학생이었는데 6,000명 정도 학생이 늘은 거죠. 그만큼 학교가 뭐 건물 많이 이제 그 학생들 수용하려면 건물을 많이 지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학교의 운영비에 한 50 내지 60%를 감당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농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한국 사업은 20년도 하시고 20년 정도 하시고 81년도에 한국을 떠나셨어요. 떠나게 된 이유 중에 자세한 건 안 나왔지만 그분이 눈이 좀 어두워지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시력 감퇴. 근데 그냥 시력 감퇴가 아니라 그 녹내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보기 때는 녹내장. 그래갖고 한쪽 눈이 아니라 두 눈을 다 그렇게 실명을 하셔갖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 오셔갖고는 그 다음에 재활하는 병원에서 그 지팡이 이렇게 다루는 법, 또 요리하는 법, 또 점자 읽는 법, 이런 거를 배워갖고, 근데 그분이 또 가만히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한 다음에 11년 동안을 어느 병원에서 근무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 역할을 하시다가 97년도에 완전히 은퇴하셨는데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아직도 건강하시고. 네, 그분의 말씀은 과거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돌아볼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 와이프의 좋은 말씀이시죠. 그분은 젊었을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를 많이 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자기가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였다.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의지할 때는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 주셨어요. 36대에게 꼭 필요했던 하나님의 종을 소개해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지 할레이. 네.